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원래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부를 먼저 하고 공부를 하자 하셨는데, 울릉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뭐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빨리 늦지 않았나 시부와 답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울릉도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못 가본 사람은요. 아유, 아마, 그래서 우리 저 다음번 종합계획을 할 때는 못 가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했던 사람들을 계속 하면요. 거기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시각으로 그 지역을 봐야 사실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울릉도를 제일 먼저 갔을 시기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갔다 오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다녀왔는데 결국 같은 눈으로 같이 보니까 사실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걸 특히나 최근 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못 가보신 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뭐이 학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방향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도동입니다. 도동항입니다. 우리 울릉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과거에는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살았습니다. 도동에 일본인들이 주로 살아서 2005년 당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적산 가옥들이 세 채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걸 보고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울릉,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울릉도, 독도, 그리고 동해, 해양이죠. 해양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증대되면서 휴양, 휴식, 어, 보전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의식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선 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주도 울릉항, 요거는 사동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항이 준공 예정입니다.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1963년 박정희 당시 의장께서 그 울릉도를 방문을 하신 후에 울릉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세 가지가 초점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일주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일주도로가 63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 이것이 1차적으로 그 100%는 다 되지 않았는데 4.4km의 유보 구간을 남기고 1차 완공이 된 것이 2001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9년에 요 유보 구간까지 이제 다 개통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그 전체를 한 번에 돌 수가 있습니다. 사동항 같은 경우에선 20년에 사실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이 1단계 사업만으로 해서 당시에 다니던 선플라워라고 하는 그, 유- 이 배가 이 돌지를 못했다. 항구 안에서. 그 경제성 때문에 1단계로 딱 스톱을 하고 완공이 된 돌지를 못해서 별로 큰 효용성이 없어서 그 후에 2단계 사업까지 하면서 해군 부두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완공이 된 것이 20년입니다. 물론 공항 같은 경우에선 25년 내 완공 예정이고 개항은 26년으로 일단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활주로의 길이가 1200m입니다. 1200m면 50인승,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작년 말부터, 1700m로 지금 국토부에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아, 그, 저기 8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하지 않고 시계 이착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어, 많은, 변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울릉도, 독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울릉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해왔는데 흑산도라든지 이 국토의 변방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그런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처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계획, 요 특별법 속에선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다 할 수가 없으니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가 같이 해서 그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정이 되어서 25년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변화들로 해서 앞으로 울릉도 내 생활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관광, 특히나 관광 등 우리 지역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개항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울릉은 어떤 곳인가 보면 일단 우리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독도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 최동단의 섬이고요. 그래서 이 제일 가까운 곳이 저기 주변입니다. 주변으로부터 해서 울진에 있는 이 주변부터 최단거리가 130km 정도 되고, 그리고 울릉군으로부터 독도는 동남향으로 87.4km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에서 제일 큰 섬이고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오각형의 섬입니다. 울릉도에는 삼무오다의 섬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울릉도는 유인도 4개와 무인도 40개로 이루어져 있고, 독도 같은 경우에선, 뭐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동도와 서도, 그리고 이제 기타 부속도 섬, 그러니까 저 섬이죠.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기후는 해양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 다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면 그 위에 눈 속에 눈을 파고 그 안에 움막을 짓고 그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륙으로는 4개 해상로가 있습니다. 경북에 2개, 강원에 2개입니다. 포항과 울진, 후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고, 강원에서는 동해 묵호, 그리고 강릉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면, 겨울에 풍랑이 컸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러니까 익년 2월 정도까지는 거의 못 다녔습니다. 그랬던 것이 21년도에 이제 크루즈가 취항을 하면서 거의 결항이 없는. 그래서 뭐 몇 차례 1년 해봐야 몇 차례 되지 않는. 그래서 특히나 울릉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편의성이 높아지고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예측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울릉도를 한번 들어갔다 오려면. 그래서 바쁜 분들은 잘 가기를 꺼려했고, 그런데 이제는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또 공항이 건설되어서 이 비행기가 나르게 되면 막 그 예측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릉 주민 같은 경우에선 배가 뜨지 않으면 그 치료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 이러한 이 교통수단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 일주도로가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미개통 구간이었던 것이 여기에 4.4km인데 요 내수년에서부터 선목까지 요 부분이 이제 어, 주로 이 불을 뚫어서 개통을 했습니다. 사실 내수전에서 선목까지 제가 한번 이 생태 탐방로가 이루어져 있는데 걸어서 한번 다녀봤는데 굉장히 이쁘고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두봉을 중심으로 한 요 사동항이 있고 여기 이제 울릉공항이 이쪽에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동항이고 요 밑에가 이제 도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울릉읍이 바로 그 중심에 되고 있습니다. 요 중간이 이제 나리분지라고 해서 성인봉이 있고 요 위에 이제 현폭, 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개척민들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 나리분지 중심이고요. 그리고 요 북면 쪽에서 첨부, 현포, 태하 요쪽 편에서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리분지가 그 중심이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태하, 현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요 이제 도동 쪽은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고요. 요 저동항 같은 경우에선 이 어업 전진기지 어떻게 어업 전진기지가 됐는지는 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울릉도 같은 경우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듯이 512년에 신라 장군 기사부에 의해서 우상이 이제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이 고려시대. 요때는 이제 고려 초기에는 군신 관계로 조공을 바치는 군신 관계로 있다가 대모 항쟁 기간 동안에 고려 주민들이 일부가 울릉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고려 영토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여말 선초, 고려 말, 조선 초에 같은 경우에서는 쇠한 정책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와 독도 이것이 인근 지역이 이 수산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족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마도주가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그 일본의 해적들이 빈번하게 침입을 하고 있었고요. 북방 민족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서 백성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울릉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일본이나 북방 쪽에서 이런 침입들이 있고 해서 쇠한 정책을 취했고 이제 그러다가 17세기에 안용복 일행이 이제 일본 어부들에게 이제 납치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울릉도 쟁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안용복이 가서 이제 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 막부로부터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서계와 도해 금지, 일본 어부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금지령을 받아내게 됨으로 해서 우리 독도 영토 주권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숙종 때에는 수토 정책을 했는 수도사를 파견을 하면서 조선민의 출입을 금하고 불법 침입한 일본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수토 정책을 폈는데요. 이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당신들이 이 독도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 정책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개척이 있는데 고종 때 이규원 검찰사가 울릉도를 검찰을 하고 검찰 일기를 하는데 썼는데 당시에 검찰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이 그 우리나라 체류민이 140여 명이 거기에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출신 지역을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온 주민이 115명, 강원도에서 온 사람이 14명, 그리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 10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떻게 전라도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네, 배 타고 왔어요.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거기에 울릉도에는 원래 이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와서 거기 세 배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그래서 벌교 쪽에 보면 거기에 과거에 이 소나무를 베어 와서 이 그 저기 그 찌는 말리고 찌는 그 터가 있고, 여수 같은 경우에서도 울릉도에서 가지고 간 나무로 해서 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울릉도가 이 원래는 또 강원도 쪽이니까 강원도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체류민이 그때 당시 있었고, 일본인 같은 경우에서도 78명이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동 쪽에 있었고, 주로 이제 벌목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검찰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개청령이 1882년에 반포가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울릉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개척의 시작입니다. 16호 54명이 가서 이 저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막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농사 일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밑에 예,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후에 이제 1990년에 칙령 제41호가 이제 를 반포를 하고 울릉군을 울도군으로, 그리고 강원도에 27번째로 편입을 하면서 예, 우리 완전히 이제 지방 관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에 경상남도로 이속을 시켰다가 1914년에 우리 경북도로 이속을 했고, 이제 이러한 그 울릉도가 정부 수립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독도의용 수비대가 활동을 했었고, 63년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방문한 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교통선, 또 철선을 건조하게 합니다. 육지로부터 그 원활하게 이송을 하기 위해서 어, 청룡호죠. 그게 아마 청룡호가 만들어져서 이제 되고요. 한 달에 5회 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일조도로를 이야기를 하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그다음 어업 전진기지인 이 저동항을 건설하는 것은 이 65년에 약속을 하고 실제 건설은 77년부터 80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요 시기에 도동항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동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철선이 와서 그 인근 해역에 정박을 하고 저기 뭡니까? 도선으로 해서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저기 운반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 안에 가보면 그 과거의 삶들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일본의 독도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울릉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관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0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울릉도를 제가 이래 보면은 독도가 있기 때문에 울릉도가 저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건설이 되고요. 또 일본이 있으니 울릉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내 독도 침탈 야욕을 계속 거세지니 이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선 뭐 다른 우리 조그만 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주 환경 같은 경우에서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대부분 주택들이 지어져서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이제 아파트형 주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서 뭐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총 6개소가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요양병원 하나, 치과병원 하나, 한의원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보건의료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울릉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이 의료 부분들이 우리 울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에서도 뭐 학생 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2020년에 중학교가 총 당시에 그 저기 4개가 있었는데 그걸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울릉중, 서중 뭐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서 기숙형 공립학교인 그 울릉중학교로 여기 터널 바로 옆쪽으로 해서 통합을 시키고 개교를 했어요. 학생 수도 이렇게 보면 최근 5년 동안 한 100여 명 이상씩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태적인 부분, 어, 이 과거 이제 지질적으로는 제3, 4세기 초에 이 동해에서 솟아난 화산의 정상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휴스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게 지금 울릉도입니다. 그리고 요게 독도고요. 이 해저 안에 이렇게 쑥 올라와 있으니 이 봉우리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 안에는 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습니다. 다 봉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요 옆에 요것이 안용복 해산이고요. 독도 옆에 있는 것이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뭐 이런 식으로 그 명칭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동해 솟아난 화산부의 정상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12년에 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적으로도 한국의 갈라포가스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이 한류와 난류가 이제 이 한류와 난류가 같이 교차해서 흐르는데 기후 변화로 해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북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자연 생태 자원들이 아주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울릉도 주변, 울릉도 저 위에 그 이저 북면 앞바다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천혜의 경관위에 이제 아름다운 신비에서 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 생태 자원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관광객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절반 이상이 독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면 울릉도가 그 관광의 목적지냐, 그것보다는 독도가 그 목적지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울릉도는 바로 이 독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제 산업적인 현황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울릉도, 독도, 동해 사실 제가 이것을 좀 생뚱맞지만 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면은 울릉도 따로 독도 따로 봤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따로 독도 따로 동해 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봐야 된다.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울릉도 독도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독도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이 지역을 활용하고 하려면 해양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할 해역이
해역이 우리 경북도 이 면적 이상이 그 관할 해역.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의 면적은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의 특징, 그리고 이제 동해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울릉도 독도가 가지는 가치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역사문화적 공동체이고, 왜냐하면 울릉 주민이 또는 우리 동해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그리고 삶의 터전이자 하나의 생활 번역이고, 그리고 지질학적인 가치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 상징적으로도 역사의식, 민족의식, 영토의식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해저 자원들 보면은 이 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지 각종 해저 광물 자원들이 많이 축적이 부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중 바닷물 속에서는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아주 그 가치 높은 자원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족 자원들도 어, 풍부하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생태, 해양 환경 지질적인 자원 부분에서는 바로 해양 과학의 연구에 대양 연구를 위한 최적지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해 및 잠재력은 뭐 다들 이래 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릉도 독도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이게 지리적으로는 어쨌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주 여건은 열악하고요. 관광 만족도도 사실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라고 하는 곳을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이 울렁울렁하니까 이 배멀미도 하고요. 이제 그러고 가서 딱 봤을 때 아름다움, 이 경관이 쫙 펼쳐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가보니까 70년대 어촌과 같은 그런 이것이 눈에 딱 들여다 보이니,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에도 울릉읍이 그 중심으로 되어서 발전을 하면서 이 불균형 발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울릉을 보는 이미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힘들고 이동도 불편하다. 안에 내부에서도 이동이 정말 불편하다. 그리고 어촌 마을도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 거리가 그렇게 뭐 다양하거나 풍족하지 않다. 지금 현재는 코스모스 리조트라고 하는 아주 그 고가의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울랄란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어떤 핫스팟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힘들게 가서 한번 가서 보는 것보다 난 제주도 갈래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했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울릉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접근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육지와의 왕래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역 인구 및 경제 자산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KTX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대구의 자본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되거나 어, 대구 포항 간의 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포항 사람들이 대구에 가서 많이 소비 활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과 유사.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항이 건설이 되면 안에 공간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관광 일변도에 지금 현재는 대중관광이 일변도입니다. 그러한 관광 형태를 탈피해서 산업의 보급화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서의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활한 해양 영토 관리. 이것은 제가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 교육의 장으로서 울릉도가 또 중요한 게 있지 않겠나.
자, 울릉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2020년도에 종합계획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섬을 만들고 건강과 쉼을 주는 휴양섬, 매력이 넘치는 섬, 뭐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공간 구조를 아까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보여서 알겠지만 그동안 도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동에 공항과 항만이 만들어지고 각종 이제 여객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그 도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구시가지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조정이 되고 하면서 이 사동으로의 이전, 다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을 통한 행정복합 그 지역으로서의 도동, 사동은 광역교통 및 상업의 중심 지역, 그리고 저동 같은 경우에서는 수산업과 수산업 기질이 있고 하니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되면서 이 남양, 태하, 현포, 첨부, 사실은 보면 첨부 쪽을 보면 첨부와 석포 쪽을 보면 이 독도와 관련이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양 영토 교육의 장으로서 가면 좋을 것이고, 태화 현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원과 해양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이 현포 쪽에서는 저 심층수 그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하나의 이 휴양 권역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이 좋을 것 같고, 태화 남양 쪽으로 오면서 이 이제 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전체를 세 개의 권역, 그래서 활력 증진, 힐링 창의, 매력 공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고, 요것이 현 군수님의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 전체 틀이 그대로 활용이 되어서 그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이제 품격을 높여야겠다. 울릉에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 우리 지역 관광의 어떤 그 매력, 그러니까 일단 이 관광을 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의 매력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공정 관광에서 지금까지 보면 주민과 관광객이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는 따로 놀기 때문에 융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해서 공정 관광의 섬으로서 지금 현재 오버 투어리즘 관리 체계 요 부분은 현재 우리 황희정 박사님 오셨나요? 우리 황 박사님이 지금 정책 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가 울릉군에서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울릉이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이 시설들을 개발하고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주민들한테도 퍼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보전 쪽으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많이 들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울릉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선 웰리스 국제관광 휴양성. 그냥 1박 2일, 3박 4일로 울릉도를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선 장기 체류, 휴양 부분들이 울릉에서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코스모스 리조트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지금 예약을 잘 못한답니다.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저기 성황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울릉이 가지고 있는 해양 자원, 심층수 자원, 그다음 산림 자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휴양 이 기반들을 구축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그러한 자원들을 개발을 한 상품화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해서 산업화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좋지 않겠나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울진의 해양 헬스케어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울진의 해양 치유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울릉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도 즐거운 매력이 있어. 울릉도 가면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구독가에 나서 소주 마시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밤에도 같이 놀 수 있는. 참고로 요 사업의 제안은 우리 서론수 박사님이 또 이때 해주셔가지고 아주 또 군에서도 뭐 구체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레포츠성 그리고 이제 무동력 레포츠 테마 파악이라든지 모빌리티 공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단 요즘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어,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관광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뭐 감성의 섬, 어, 이 울릉 고유의 매력과 적재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관광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 사업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울릉의 맛 즐기기. 지금 울릉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기 음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식당의 그 주인들이 많이 연로하십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이러한 레시피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 농산물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릉도는 독도의 모섬으로서 독도 없이는 사실은 힘들고요. 그래서 그 영토 사랑을 위한 그러한 제안들을 쭉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 독도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쉽게 말해서 독도 지역, 독도에 대한 입도 지원 센터 건립이나 방파제 건설. 사실 이것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제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각종 계획에서는 실어 놓아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독도 방파제 같은 경우에서도 노을성 파도 때문에 입도를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그 입도가 좀 원활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미 이제 제정이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내용이 바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영토 수의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각 계획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울릉은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신비의 섬, 친환경 녹색섬, 휴양섬, 영토 수호의 섬. 참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바로 울릉 고유의 맛과 멋과 즐거움이 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울릉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울릉의 향후에 이제 사실 수십 명이 가는 것보다는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울릉도와 독도, 동해는 하나로 보면서 바로 이 3자의 가치가 앞으로도 제고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권역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의 유인 도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이 독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인 접근이 그 중심이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문화적이고 해양과학적이고 자연생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독도를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인지하는 하나의 우리 섬이야, 영토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그래서 우리 제주 해녀가 독도 인근에 가서 미역을 채취를 하고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기반이 되어서 최종덕 씨라고 하는 독도 주민이 있었고 김성도 씨가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인이 혼자서 독도 주민으로서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독도로 간 이유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어업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독도가 우리의 하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사실은 해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경상북도 농도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처음 연구원 왔을 때 경산시에 그 붙은 것이 어, 이 농도라고는 그런 이 플랜카드가 쫙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이 이제 한 10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의 그 영역으로서 지역 발전의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